관련된 거는 거의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만 걱정하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잠깐 뭐 평소에 느낄 수 있는 증상들 이런 거를 좀 짚어봤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 독소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뭐 비교적 가벼운 신호들을 무시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질환으로 예.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일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보시면은 뭐 온몸에서 그 증상이 날 수 있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부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눈에 나타나는 질환은 방금 이제 하정원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췌장과 콩팥 부위에 나타나는 질환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이 부위를 뗐습니다. 했더니 당뇨병 합병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뇨와 이제 당 독소는 때려야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정원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당 독소가 생성되는 원인은 우리 몸에 포도당이 남아돌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당 독소는 당연히 당뇨 합병증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독소가 쌓였을 때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가 췌장이나 콩팥인데 이런 것들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산 증인 같아요. 글쎄, 그 무려 한 달 동안 그 짜고 매운 열무김치에다가 밥만 딱 3숟갈 먹고 물은 꼭 병아리 오줌 만큼 먹고 살았으니 네. 몸에 얼마나 무리가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같이 혈압 높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다이어트도 무작정 할 게 아니라 좀 알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은 또 뭐 네. 어떤 당 독소가 쌓이면 어떤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장 질환을 한번 볼게요. 장 질환 장 질환. 네. 설명 좀 네. 해주시겠어요? 당 선생님? 독소가 쌓이면 장 네. 질환이 오네요. 자, 네. 당 독소가 쌓이면 그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이요. 바로 장질환인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 독소는 우리 몸 이곳저곳에 붙어서 질병을 유발하는 염증성 질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염증이 자꾸 생기면요. 그 장벽이 느슨하게 됩니다. 염증 때문에 장 점막이 느슨하게 져서 장에 어떤 중요한 물질들 같은 것들이 새는 그런 증후군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장애 이상이 생기면 일상생활이 정말 거북하고 힘들잖아요. 네네, 아무것도 상상이 안 뭐 돼요. 하기도 힘들고 일도 네, 못하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무릎에는 또 어떤 질환이 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도 네, 퇴행성 관절염. 이번에도 또 염증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당 독소가 많이 쌓이는 부위 중에 하나가 또 연골입니다. 연골 조직 속에 콜라겐이라는 어떤 중요한 물질에 당 독소가 많이 흡착이 되거든요. 당 독소가 눈으로 가면은 안구 건조증이 오는 것처럼 연골에 붙으면은 연골이 딱딱해지고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디스크 환자 연골을 보면은 당 독소가 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먹어서 당으로 남아서 온몸에 존재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먹어서 잘못된 건데 이게 온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온몸에서 발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독소가 쭉 퍼지면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여기 이제 남은 게 머리거든요. 네, 머리. 네. 네. 머리 쪽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머리 머리 쪽을 한번 좀 알아볼까요? 이게 치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당 독소는 혈액이 공급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머리가 혈류 공급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당 독소가 뇌에 쌓이게 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 활성화를 방해를 하고요. 신경세포 활성을 저하시켜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성 치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보편적으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질환 여기는 없지만요. 네. 이분을 보시면 약간 퉁퉁하시지 않습니까? 푸근해 보이지 않습니까? 푸근하시네요. 네. 네. 바로 당 독소는 비만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그림을 보니까 참 친근하네요. 제가 옛날에 요런 체형이었거든요. 이렇게 아주 포근하고. 좀 살집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인격이 좋은 그런 체격이었는데. 쫙 빠지셨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래 연구하는 그 목표를 세워서 계속 앉아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앉아서 하는 운동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좀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선생님이 그 좀 뭔가 그 실천을 하셨던 운동을 좀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렇죠. 예, 지금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촬영하느라고도 한참 동안 이거 앉아 있고 하는데 네. 한번 잠깐이나마 일어나서 몸을 풀면 계속 앉아 있는 것보다 좋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서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운동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많이 왔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다 막 이렇게 쫄 이런 거 입으시고 막 이렇게 막 근육이 있으시고 그런데 선생님 너무 평범하신데 아니 그리고 무슨 생명화학 고분자 공학 하시는 분이 운동을 가르쳐 뭔가 주시는 좀 생체 공학적으로 신빙성이 가르쳐 조금. 주시나요?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벗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벗으면 좋아하실 거예요. 관리하셨군요.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도 좋아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취향이니까요. 취향인데. 하여간 그 오랫동안 앉아있게 되면 여러 가지 몸의 많은 부분들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당 족소가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동안이면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운동을 가지고서 옆구리살이라든가 이런 날개살 이런 부분들에 쌓인 독소를 한번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따라해볼게요. 유경험자입니다. 네. 네, 같이 가볼까요? 한번 배워볼까요? 네. 좋죠. 자, 몸의 독소를 빼는 다이어트 운동. 네. 그 보통 운동한다 그러면은 거창하게 막 다 차려입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앉아서 일하시다가 자켓 벗지 않은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거라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이용한 그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손가락의 가장 긴 이 가운데 손가락 중지를 가지고서 그 반대편 발가락 끝을 닿게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발을 좀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네. 팔을 옆으로 양팔을 올리신 다음에 몸을 숙여서 팔과 발을 엇갈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동작인데 호흡하실 때 반드시 숨을 내쉬면서 호흡하시고 허벅지 힘을 잔뜩 한번 주고 무릎을 많이 안 굽힌 상태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자, 몸 숙이시고요. 네. 자,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리가 파르르 떨리시는데요? 이게 나이가 또 제가 5학년 5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건강한 겁니다. 뒷다리 땡겨요. 서 있는 게 어딥니까? 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손으로 귀를 잡으시고요. 네. 요즘 자전거 많이 타시는데 이게 혼자서 하는 자전거입니다. 네, 자전거 값이 안 들어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팔꿈치와 역시 무릎을 반대편으로 엇갈려가면서 하는 이런 식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역시 한번 발 벌리시고 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예, 이게 이제 한 턴이 되겠습니다. 네. 배웠던 거 2개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첫 번째 거 2개, 두 번째 거 2개 해보겠습니다. 자, 연속 동작을 가보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 두 번째 귀 잡고 어우 추워. 하나, 둘, 셋. 운동 많이 다니셨네, 선생님. 네. 요거를 한 턴으로 하셔서 요거를 2번이나 5번 정도 하시면 네. 30초에서 1분 되거든요. 예. 벌써 약간씩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맞아요. 땀도 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서 네. 당도속 배출이 효율적이니까 물 아무리 공부하면 뭐합니까? 안 마시면 안 되죠. 네. 운동 이 책 열심히 안 보시죠. 이 TV 프로 다 필요 없습니다. 해보시는 거. 꼭 일단 권해드려요. 해보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제 전공을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운동 티칭으로.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그런데 네. 나이가 들면은 살찌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맞아. 왜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적어도 그 뱃살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데 비만이 건강에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네, 비만과 각종 암이랑 연관성이 있다 이미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비만과 자궁암, 유방암 등 이런 암, 남성은 전립선암, 대장암, 췌장암 등 각종 암들로 인한 사망률이 높습니다. 또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 고3에 해당되는 이 성인병들은요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요. 매사에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살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장년에서 발생되는 비만은 온갖 질병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저희도 다 알기는 알거든요. 요즘 듣는 얘기도 많아가지고 아는데 이게 살찌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체력이 같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하려고 해도 금방 피곤하고 아이고 하고 하면은 그 다음 날은 쉬어야 돼요. 예전 같으면 매일매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걸러서 해야 되고 예전만큼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피곤해요, 그쵸 선생님? 맞아. 네. 말을 많이 하니까 피곤한 거 어떻게 같아요. 알았지? 아니
말 그대로 진짜 뭐 저 당 떨어지고 머리 핑 돌고 맞아요. 또 생존을 위해서 입에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맞아, 해? 당 떨어지는 거. 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급격히 허기가 진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 당독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독소가 많아지면은 호르몬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방해하고요. 그럼 쉽게 피곤해지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음식으로 또 보충하려 하겠죠.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된 탄수화물은 또 당독소를 만들어내고 정말 무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 그러면 악순환이네. 뭐 당 독소를 막으려면은 우리가 뭐 아무리 피곤하고 막 지치고 막 배가 고파도 참아야지. 참고 그게 가능한가요? 예. 운동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굶고 어떻게 해야 운동하고 됩니까? 굶고 운동하고. 지금 만약에 굶는다 그러면 너무 이건 가혹한 형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진짜로 배고픈 거하고 가짜로 배고픈 거, 즉 가짜 허기와 진짜 허기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배고픈 거에 가짜가 진짜가 있어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다이아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처럼 배고픔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오. 네, 먼저 가짜를 말씀드릴게요. 네. 가짜는요, 진짜 갑자기 배가 고파져요. 예. 아무런 맥락이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요. 네. 그리고 특정한 어떤 걸 갑자기 또 먹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배고픈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게 먹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물이 있어서 물을 한컵 먹었을 때 허기가 또 갑자기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다면 요거는 진짜로 배고픈 게 아니라 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가짜 허기, 배고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완전 난데요? 그래요? 완전 좋아요. 아니, 근데 지금 3번은 내가 이해가 안 돼. 특정 음식이 먹고 싶어요? 아니, 예, 갑자기 막 배가 고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떡볶이에 있는 그 계란에 노른자가 먹고 싶은 거야. 야. 거기에 빡 이제 꽂혔어요. 근데 그걸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아까 3번이 뭐라 그러셨죠? 물 마시면 달래진다? 네. 절대 달래지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허기인데? 네. 뭐죠? 그 대부분의 병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데, 하여간 진짜 허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서서히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보통 분들 이렇게 느끼시죠. 약간 허기진데 그러다가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좀 더 배고픈데 이렇게 서서히 배가 고파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좀 허기가 좀 달래지게 되죠. 자기가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라 허기가 지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을 먹었을 때 허기가 뭐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픈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는데 지금 이지연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복합적으로 오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갑자기 배고픈 거는 그 좋은 증상은 아닌 거죠. 갑자기. 그렇군요.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우리가 이제 막 그래요. 정말 배고프고 이제 지쳤을 때는 모든 닥치는 대로 다 먹고 싶잖아요. 그렇지, 맞아, 맞아, 햄버거, 떡볶이, 밥, 특별히 어떤 맞아. 하나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이제 진짜 허기라는 거네요. 아니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배가 고플 때는 좀 참는 게 낫겠어요. 네. 이건 가짜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물도 한번 마셔보고. 나를 괴롭히는 그렇죠. 물 한 잔 먹고 네. 나를 괴롭히는 이 당독소에 완전히 자금줄을 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완전히 끊어져서 나를 괴롭히지 않게. 네. 그게 제일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 당독소가 우리 쉽지가 몸에 않은 게 문제죠. 예, 자금줄 나왔어요, 자금줄. 쌓이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첫 네. 번째, 과잉된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당독소로 변화가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식품 자체에 당이 워낙 많아서 혈당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당독소가 생길 위험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서도 어떤 음식은 덜하고 어떤 음식은 또 당 독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다. 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실제로 그 식약처에서 최근에 조사한 바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섭취하는 당 함유 식품 가운데서 이 식품이 가장 당을 많이 우리한테 공급해주고 있다. 이런 식품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우리가 맨날 먹는 건데. 저는 딱 알아요. 뭐예요? 탄산음료 중에 까만 거. 까만 거? 그거 진짜 설탕 많이 콜라, 들어있다. 콜라. 네, 콜라. 나는 뭐, 콜라나 예. 초콜릿인데 초콜릿. 카카오 함유가 높은 거 말고 예. 밀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네, 거기 설탕이 많이 들어간대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야, 진짜 많이 알아요, 그쪽으로는. 네. 그런 거죠. 애들 좋아하는 거. 예. 그다음에 안에 초코 들어있는 과자. 예. 그렇죠? 과자. 그리고 뭐 안에 무슨 잼 발라져 있는 과자. 예. 그런 거 다 합치면 당 어마어마합니다. 1시간 동안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약간 또 갑자기 배가 고픈데. 어떤 거예요? 예, 정답이 너무 뭐예요? 이지연 아나운서의 저 당에 대한 열정이 부럽습니다. 네, 우리가 열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전체 국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통계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요? 정답은 바로 커피입니다. 의외네요. 네, 예. 실제로 어르신분들은 커피를 많이 드시잖아요. 네. 믹스. 예. 믹스. 예.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 믹스 커피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안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 부모님들도 보면 그 설탕 부분만 또 이렇게 조절해서 네. 꽉 꼬집으면 더 안 나오거든요. 그쵸. 그렇게도 드시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드시니까 네. 그게 설탕이 많이 쌓여서 그런가? 근데 뭐 아니 그거는 설탕이 그러니까 없는 커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뭐 믹스 커피나 달게 뭐 먹는 그런 커피류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거기는 설탕이 들어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실제로 이 당 독소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당을 많이 먹어서 몸속에서 당 독소가 생기는 게 있고 바깥에서 먹는 음식 자체에 당 독소가 있는 게 있는데 커피가 바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와. 세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믹스 커피가 하나 있고 네. 다음에 그 기계에서 내려서 바로 그 조그만 잔에다 먹는 에스프레소 그게 네. 커피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나 천에다 이렇게 걸러 먹는 드립 커피가 있거든요. 네. 이 세 개 커피 가운데서 당 독소가 가장 많은 커피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뭐 얼핏 생각하기에 뭐 인스턴트 커피 안에 뭐 또 설탕도 들어있을 뭐 수 있나? 있고. 좀 더 맛있게. 네,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뭐 에스프레소는 뭐 양이 요만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양이 좀 많은 핸드드립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요 순으로 당 독소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설탕이나 시럽 같은 거 안 넣으면은 애매하네. 그냥 다 블랙 커피인데 네. 무슨 차이가 있지? 저야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입에는 맛이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냥 설탕이 있거나 없거나인데 네. 뭐예요, 선생님 답이? 네, 보통의 경우에 그 탄수화물이 많고 달고 한 그 커피를 먹으면 몸 안에서 당 독소가 생기는 거를 어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시는데 네. 실제 음식 자체로 보면 에스프레소 커피가 당 독소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에스프레소라는 거는 익스프레스의 약자잖아요. 네. 빨리 뽑아낸다 그래가지고 네. 200도씨 이상의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커피빈에다가 때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같이 결합해서 마일라드 리액션을 이용해서 당 독소를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쌉싸름한 맛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은 거는 반대로 핸드 드립이라 그래가지고 천이나 이렇게 종이로 걸러서 내리는 거거든요. 그 두 개 차이를 비교해봤더니 30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30배요. 우와. 핸드 드립보다 아니, 똑같은 에스프레소가 거였는데. 훨씬 더 많다. 네. 아.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가 커피 전문점에서 한 번씩 이렇게 사 먹는 거는 네. 거의 에스프레소로 해서 이제 얼음을 넣거나 우유를 넣거나 그대로 먹거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게 굉장히, 그리고 커피는 아무 상관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가 먹기에 이제 달달하지 않은 것들도 당 네. 독소를 쌓이게 할 수 있군요. 또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같은 재료인데도 만드는 조리법에 따라서 당 독소 배출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같은 재료인데 당 독소 수치가 확 달라지는 당 독소를 낮추는 그 조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짠. 굽거나 튀기지 말고 삶아라. 네. 네, 실제로 이 프랑스의 과학자인 마일라드가 밝힌 건데요. 18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굽거나 튀기게 되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아주 우리 혀에 너무 자극적인 맛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백숙과 치맥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손이 많이 가시나요? 치맥이죠. 압도적으로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나 웬만한 분들 다 치맥한테 가죠.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그런 결합 반응으로 인해서 당 독소가 많은 물질이 생기게 되거든요. 한 가지 진리는 혀에 단 거 가운데서 몸에 유익한 게 별로 없다는 건데 조리법도 바로 그렇습니다.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은 게 몸에 좋으니까 일단은 조리를 하셔서 드실 때 어느 정도 비율로 맞추셔서 너무 또 삶은 것만 먹으면 너무 또 맛 없게 먹으니까요. 네. 달걀도 삶은 달걀과 후라이를 적절히 이렇게 하시는 게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야, 네. 그렇다면 이 당 독소 수치가 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음식을 이제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한번 볼까요? 네. 두부는 날 것과 굽기의 차이를 봤을 때 약 5배가 올라가고요. 와. 그 다음에 닭가슴살도 삶기와 굽기가 있는데 한 5배가 올라갑니다. 당독소가. 네. 그리고 달걀을 삶아 먹거나 부쳐 먹을 때 한 30배가 올라가네요. 와, 저는 그리고 감자 삶아 오. 먹거나 우리 감자 튀김 튀겨 먹잖아요. 네. 90배. 와, 90배 말도 안 돼. 거의 뭐 우와. 100배네요. 이렇게 달라지나요? 매일 아침에 달걀, 뭐 후라이나 찐 달걀을 하나씩은 먹거든요. 네. 근데 삶은 달걀보다 후라이가
당독소 30배. 30배라고 하네요. 이야. 아니, 굽고 튀겼을 때 이렇게 당 독소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네요. 근데 선생님,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구워 먹어야 제맛인데.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무리